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기의 밀도가 기상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합니다. 밀도가 변하면 날씨가 어떻게 바뀔까요? 바람과 온도, 그리고 충격적인 천둥과 번개까지. 마지막으로 기상 예보의 신뢰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기의 밀도,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공기의 밀도,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무언가인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기는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날씨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의 밀도는 무엇일까요? 공기의 밀도는 단위 부피당 공기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체의 특성 중 하나로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서로 간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밀도가 변함에 따라 기온과 압력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 밀도 변화는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고온의 지역에서 저온의 지역으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은 구름 형성과 강수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요. 즉, 공기의 밀도가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밀도가 낮은 공기는 어떤 기상 현상을 유발할까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어 맑고 청명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공기의 밀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기상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날씨를 예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도가 변하면 어떤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현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밀도가 변하면 날씨도 변한다는데 기상현상은 밀도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물리적 특성은 기상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가벼우므로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 그 자리를 차가운 공기가 채우게 되어 바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기상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밀도가 두 기체의 혼합물에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상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경계에서는 밀도가 급격히 변하여 대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름이 형성되고 비 또는 눈과 같은 강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또한 태풍과 같은 큰 기상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공기의 밀도가 날씨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주변에 습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름이 강수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의 습한 날씨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겨울철의 차가운 날씨는 밀도가 높은 찬 공기가 지표면 근처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기 밀도의 변화는 기상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밀도가 변할 때마다 기온, 바람, 강수량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밀도의 변화를 예측하여 날씨를 예보합니다. 하지만 밀도 변화는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측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밀도가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공기의 밀도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끊임없이 얽히고 설켜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람과 온도, 밀도와의 관계는 과연? 공기의 밀도는 기상 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밀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며 공기의 밀도는 온도, 압력, 수분 함량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바람과 온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는 높아지고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밀도의 변화는 대기 중에서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내죠. 이 순환은 바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람은 결국 공기의 밀도가 다른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높은 밀도의 공기는 낮은 밀도의 공기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온의 변화는 공기 중의 수분 함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공기는 많은 수분을 포함할 수 있지만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도와 밀도, 수분의 관계는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경험하는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 또한 밀도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바람이 발생하는데 이는 바다 위의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대기 밀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처럼 바람과 온도, 밀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기상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밀도는 우리의 날씨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기상 예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바람과 온도는 단순히 날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물리적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이해하려면 밀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둥, 번개, 그리고 폭풍 후 이 모든 것이 밀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천둥, 번개, 그리고 폭풍 후 이 모든 것이 밀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날씨를 이야기할 때 흔히 듣는 단어들이죠. 천둥과 번개, 그리고 폭풍 후 이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공기의 밀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밀도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둥과 번개를 생각해보죠. 번개는 대기 중에 전기적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의 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밀도가 낮을수록 전기가 흐르기 쉽고 이는 번개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의 공기가 상승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대기 중에 전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풍우는 어떤가요? 폭풍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기상현상입니다. 이때 공기의 밀도 차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저기압 지역에선 공기가 상승하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고기압 지역에서는 밀도가 높아져 공기가 내려갑니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급격한 기류의 변화를 만들어내어 폭풍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그 경계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이 힘이 강해지면 순식간에 소나기와 같은 강한 비를 동반하는 폭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천둥, 번개, 폭풍우와 같은 기상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기의 밀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상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 폭풍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그 안에 숨겨진 밀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여러분은 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기상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자연의 변화,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통해 날씨를 더욱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예보는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기상예보는 과학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정확도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기의 밀도입니다. 밀도가 변하면 기압이 변하고 이로 인해 기상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기상예보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기상위성과 지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기상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미세한 기압 변화나 공기 밀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에는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는 대개 단기예보와 장기예보로 나뉘는데, 단기예보는 상대적으로 정확하지만 장기예보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서의 기상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상예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기상예보 서비스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의 예보만 믿기보다는 여러 출처의 예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보의 정확도는 예보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장기 예보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예보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날씨는 복잡한 시스템이며 때로는 예측이 어렵고 예측 모델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상 예보를 참고하되 늘 여유와 경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예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기의 밀도와 기상현상에 대해 함께 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